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은요, 오늘은 거래소에서는 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매수하고 있네요. 워낙 장중에 변동성이 큰 요즘인 만큼요, 이 10월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이 장 마감까지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샘플러스 멘토. 이 샘플러스 오늘은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저는 겨울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네, 계절의 변화가 요즘 몸으로 확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황민영 멘토가 가져온 종목들도요, 계절적인 이슈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국경절 그리고 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수혜받을 종목들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요, 역시 이제 이슈하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압축해서 5종목을 뽑아왔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제 국경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한국 쪽에서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본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소비일 겁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1일부터 14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국경절 휴일 1일부터 14일까지, 1일부터 이제 7일까지죠. 국경절 휴일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역시 이제 시장에서 재료들이 노출되게 된다면 역시 시장 안에서 또 그 안에 종목들은 또 새로운 어떤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요, 바로 중국과 한국 그 안에서의 소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중국과 한국의 소비 관련주. 자, 오늘 황민영 멘토가 선정해 주신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탑5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화장품주입니다. 한국콜마가 꼽혔고요. 이어서 탑2는요, 바로 밥솥 1위 기업 쿠쿠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요, 이 탑3 공연이나 도서, 여행까지 다루고 있는 인터파크고요. 탑4는요, 유통주입니다. 신세계가 뽑혔네요. 마지막 탑5는요, 패션 관련주 한섬이 뽑혔습니다. 자, 오늘 탑5 종목은요, 좀 친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어떤 수혜를 받아서 탑5에 이름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1 한국콜마, 국내 1위 화장품 ODM 업체. 한국콜마 많이들 아시죠? 이 화장품주입니다. 자, 국내 1위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가져오셨는데요. 이 황민영 멘토님의 1위 사랑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1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1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콜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국내 쪽에서 이제 화장품 ODM 쪽은 한국콜마가 거의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한국콜마는 제약 CMO 방식, 즉 이제 위탁 생산 방식이죠.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부문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화장품 ODM 쪽, 그리고 제약 CMO 쪽을 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 본다면 전체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7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약 업종 자체도, 제약 사업 자체도 이제 2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쪽에 편중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양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콜마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수요가 강하게 발생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제 화장품 쪽일 겁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중국 쪽의 진출이 좀 늦었어요. 코스맥스가 먼저 진출하면서 한국콜마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콜마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 인지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마켓시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진출하고 나서 지금도 역시 중국에서의 그 캐파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사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2013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약 2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이루었던 그런 사업 부문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돼서 2014년도에는 중국 로컬 탑 10 업체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그만큼 중국에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ING형이죠. 진행형인 기업이 바로 이제 한국콜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약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콜마 역시도 제약사업 부분 자체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지난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업체들에 대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 자체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그만큼 마진을 많이 제약업체들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가져간다는 거겠죠. 근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약가 인하 이런 이제 정책적인 제도적인 규제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약가 인하 정책 이후에 국내 업체들이 직접적인 그 생산이 아닌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만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한국콜마의 CMO 쪽 사업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내년이죠. 내년도에도 약가 인하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콜마의 CMO 사업 부분은 점차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제약 사업과 그 다음에 제약 CMO죠. 그리고 화장품 ODM 사업 부문 자체가 지금 고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소비 모멘텀, 한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는 화장품주 중에서도 화장품과 바이오 쪽 매출이 모두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한국콜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보시죠. 탑2, 쿠쿠전자. 힘들 때는 밥심으로. 그렇습니다. 힘들 땐 역시 밥심이죠. 이 밥심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또 1위 기업인 쿠쿠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서 밥솥 싸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밥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네, 밥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 때는 밥심으로. 이런 이제 그 의미 있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요. 바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사실 많이 좋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경기가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찬 수는 줄어들지만 밥은 우리가 꼭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쿠쿠전자의 밥솥 사랑은 역시 경기 위축 국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사실 우리가 명동 거리만 나가봐도 많이 알 겁니다. 중국에서의 온 이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할 때 보통 이제 한 손에 밥솥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국내 그 밥솥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을 올 때 꼭 필수 쇼핑 항목으로서 이제 밥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국경적인 휴일과 맞물려서 쿠쿠전자의 밥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관광객 수요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광객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축됐던 부분 자체가 지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멘텀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건데 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했을까요? 가을이 돼서 밥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에는요 결혼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 이제 신혼집을 이제 꾸리는 과정 안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구입하는 게 바로 밥솥입니다. 그래서 밥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봄철과 가을철, 즉 결혼 시기, 또는 이사할 때는 그동안 이제 노후됐던 그런 제품들을 버리고 새 제품을 갈아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사철,
그래서 봄, 가을 시즌이 보통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지금 현재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쿠쿠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쿠쿠전자라는 기업이 한류 열풍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를 모델로 발탁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쪽에서 1위 브랜드인 만큼 중국 시장 안에서도 역시 그 매출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도 증가하고 신혼부부도 증가하는 이번 가을 계절적 성수기 모멘텀이 있다 하시면서요. 자, 쿠쿠전자 알아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3 인터파크,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하셨는데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책은 제가 쉴 때 많이 읽습니다. 네, 좀 많이 읽을 때가 되기도 했죠. 이제 실천이 쉽지는 않은데 이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이 올 것 같기는 해요. 인터파크 이 독서의 계절에 어떤 기대감 갖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 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태블릿 PC라든지 또 스마트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죠. 가을은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계절적인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사실 독서 부분 자체가 도서 쪽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사실 책은 마음의 양식인데 실질적인 그 양식을 드시지 마시고 마음의 양식도 같이 이번 기회에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인터파크는 이번에 가을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에 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바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바로 이제 첫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올해 이제 사상 첫 인터넷 은행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그런 시기고, 그래서 지금 총 3가지 업체가 나와 있는데 예비 인가 신청을 한 게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가 속해 있는 아이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만약에 사상 첫 인터넷 은행이 출범이 된다, 그리고 인터파크가 만약에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큰 모멘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가을 시즌에 보통 이제 독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고요. 이번에 이제 대규모 그 유통업체들이 같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인터파크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설이라든지 이제 경제, 경영, 예술 이런 다양한 도서 30종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를 하니까 이번에 혹시 그동안 이제 미루셨던 그런 책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읽으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꾸준하게 실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요, 사실 지난해는 실적이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고요. 절반 이상이죠.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항공유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투어 부분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이제 여름철로 진입을 해서 이제 지금 가을로 오는 그런 시기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죠. 왜냐하면 방학 시즌도 있고 휴가 시즌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 쪽에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쿠전자 밥솥으로 몸을 살찌우시고 인터파크 도서로 마음까지 살찌우시면 좋겠네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더해서 인터넷 은행 실적 모멘텀까지 충분한 인터파크, 오늘의 탑3로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 보시죠. 탑4 신세계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
신세계 백화점으로 유명하죠. 이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까지 가지고 있는 유통기업인데요. 실적 모멘텀이 또 있다고요? 네, 실적하면 또 신세계입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때 혹시 뭐 선물 세트 같은 거 사셨습니까? 저는 몇 번 샀죠. 네, 그렇죠. 추석 시즌에는 바로 이제 선물 세트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유통 채널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가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 시기 자체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또 뭡니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비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신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요. 지난해 역시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사실 공포였죠.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쪽의 매출이 거의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매출 자체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회복되는 그 시기 안에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김해점과 그 다음에 하남 유니언스퀘어점 그리고 동대구 역사점을 각각 신규로 7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2월이죠. 신세계 강남점하고 부산 센텀시티점 영업 면적 확대가 지금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결국은 소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의 크기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슈와 모멘텀이 끊이지 않는 기업이 바로 신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과 마트 소비가 일어나는 무대죠. 이 추석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신세계 오늘의 네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한섬 브랜드 매출 확대 전망. 한섬도 워낙 유명하죠. 이 소미오이보 패션지 중에서도 기대감을 참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매출 확대 전망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한섬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탑5 방송에서도 한섬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섬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 소비에 대한 모멘텀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실적, 전망치, 사실 그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섬은 그 안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강한 기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8월 달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요 브랜드의 매출 증가, 로 인해서 3분기에 보통 이제 양호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3분기에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실적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다른 업체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탑픽 종목으로 꼽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주력 브랜드 자체가 사실 비싸요. 고가 제품이에요. 타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타임 원무는 이제 남성용 브랜드죠.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 원무 이런 고가 브랜드가 지금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SPA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고가 브랜드 쪽보다는 저가 브랜드 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주력 제품의 브랜드 자체의 매출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주요 고객층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인지력과,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그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한섬 쪽에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매출 확대로 결국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겨울철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옷이 이제 그 얇아지는 시기하고 옷이 두꺼워지는 시기, 그리고 또 겉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시기는 매출의 확대 부분 자체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효과를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소비에 대한 이슈와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역시 브랜드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는 우리가 크게 매출의 증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요, 한섬이라는 기업이
기존의 그 브랜드, 주력 브랜드 말고 해외 쪽에서 수입해온 수입 브랜드 쪽에서 매출이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랑방이라든지 또는 발리, 지미추 이런 고가 수입 브랜드에 대한 매출 확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섬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섬 쪽에서 이 수입 브랜드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고가 브랜드입니다. 고가 브랜드 자체가 그만큼 수익성이 크게 남는 그런 이제 장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한섬이라는 기업을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권 안에서는 두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타임 같은 주력 브랜드에 더해서 수입 브랜드 매출까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한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경절과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 관련주들 5가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탑픽주 뽑아봐야겠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네, 오늘 탑픽 종목은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한국콜마가 선정됐습니다. 국내 1위 화장품 ODM 업체였죠. 한국콜마는요, 이 종목 3반기에 상당히 잘 올라가더니 여름 이후에 박스권 흐름 보여왔네요. 투자 전략도 알아볼까요? 네, 역시 1위 기업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콜마가 네. 바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국콜마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가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라고 많이들 보시고 있는데 사실 이 박스권의 흐름보다는요,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봉상의 큰 흐름을 일단 봤을 때 이 기업의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면으로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 역시도 이제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올해 이제 1월 달부터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 고점 자리가 13만 1,500원이었어요. 이 고점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락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 흐름을 돌려내는 그 자리에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양봉을 뽑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는 그동안의 조정 구간 길었죠. 이 시기를 이제 해소시키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 이제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분명히 놓칠 수가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밴드로서는 현재가 이제 10만 500원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눌림목 자리가 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설정을 해드린다면 96,3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위쪽으로 본다면 99,200원 정도 자리. 지금 가격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가격대 안에서 매수 밴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하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위쪽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11만 5천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1차 목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전에 신고가 13만 1,500원 자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분명히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5천원으로 돌파 시에는 신고가를 예상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려야 되겠죠. 현재 흐름상에서 본다면 손절가의 경우에는요. 95,000원 바로 밑에 부분인 94,0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이 흐름 안에서의 손절가가 될 것 같으니까 손절가는 9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현재 자리도 가능하지만요. 조금 더 낮은 96,300원에서 99,200원까지 매수 범위를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5천원, 손절가 9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탑5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